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홀라 한다 시리즈 3탄 이행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머리가 커진다고요? 화면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커 보이는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항상 그랬듯이 콘텐츠의 질로 승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장과 지급 명령 신청의 일종의 차이점, 그리고 지급 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신청 취지를 어떻게 적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소장을 제출하면은 이제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제 변론을 거쳐서 이제 판결로 내리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고,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채권자의 말만 신뢰를 하고 형식상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지급 명령 결정을 해서 그 정보를 이제 일단 채무자한테 주고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후 절차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별히 무슨 이행권고 결정 신청 이런 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식적으로 이제 지급 명령이 아니라 소장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더니 판사가 그냥 보고 비교적 좀 명확한 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피고한테 그냥 원고의 주장대로 이행할 거를 권고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원고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 정식 소송으로 해서 좀 길게 이렇게 좀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너가 그냥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거나 다 이행권고 결정으로 이렇게 넘기진 않고 판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소장을 심사를 하거든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이라고, 이거는 민사소송법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56조인가 뭐 하여튼 뭐 거기 근처에 있어요. 256, 257 하여튼 이쪽에 있는데, 재판장 일단은 판사가 한번 소장을 보겠죠. 원고가 제출한 거를 봤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돈 1,000만 원 빌려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그 증거를 첨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장에는 이제 뭐 갑재 1호증이라고 하는데, 갑재 1호증이나 뭐 2호증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원고랑 피고 사이에 뭔가 돈을 빌려준 계약이 성립한 그런 뭐 차용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원고 주장은 돈은 빌려줬는데 저 인간이 갚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도 일단 차용증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금액이 크든 적든 뭐 그런 건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봤을 때는 뭐 금액도 조금이에요. 보통은 이행권 결정이라는 게 금액이 작은 거에서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요. 뭐 한 돈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뭐 3,000만 원. 법원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은 소액인 거예요. 예. 우리는 3,000만 원이면 거의 뭐 1년 생활비, 뭐 2년 생활비, 뭐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소액 재판부에 할당이 되고요, 배당이 되고요. 어쨌든 이거 뭐 한 3,0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소액이네? 근데 보니까 돈 빌려준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판사는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고가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건 맞지만 지급 명령에 약간 준해서 그냥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공고 결정 정본을 피고한테 송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고한테도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간 일단 피고한테 마치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것과 같이 약간 판결문에 준하는 이행공고 결정문이라는 거를 이제 송달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피고가 다투게 되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돈 빌려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나 돈 빌려준 거 다 갚았다, 아니면 아예 돈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행공고 결정 그 효력은 잃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은 뭐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정식적인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잖아요. 결정, 이행공고 결정. 그리고 지급 명령은 명령이죠. 맞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종국적인 어떤 판결이나 뭐 아니면 판결에 준하는 어떤 판사의 판단은 크게 판결,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명령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거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 차이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뭐 형식적인 차이점도 있고 실질적인 차이점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만 살펴볼게요.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그렇고 뭐 형사소송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장 그래도 법조문상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무슨 뭐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놔서 이렇게 뭐 명시를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형사소송법은 보니까 이제 37조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조 1항에는 그 제목이 판결, 결정, 명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판결은 1항에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구두 신고 가서 변론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구두 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면 일단은 뭔가 당사자 간에 뭐 변론을 최소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정에 당사자들을 나오게 해서 뭐 변론을 거쳐야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결정이나 명령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냥 판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3항에는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뭐 4항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결정이나 명령은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당사자한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서면 제출로만 받아도 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판결은 예외고. 물론 여기도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뭐 무변론 판결이라는 것도 있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결정도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서 꼭 변론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처분 신청 중에 당사자의 이제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 지위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도 있어요. 근로자 지위 확인 뭐 관련한 가처분이죠.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정이나 명령은 그냥 판사 마음대로 굉장히 재량이 넓은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행공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정식적인 소장 제출,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 요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제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판사 재량에 따라서 비교적 명확하고 뭔가 좀 신속한 판단이 더 나았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급명령이랑 똑같아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판결이랑 이행권고 결정이랑은 뭐 기판력, 특히 기판력이죠.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좀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기판력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좀 저는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 이행공고 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판 그러니까 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거의 뭐 지금 명령 결정 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제 청구 취지 위주로 이제 좀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 뭐 결정 명령 정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 판사가 판사 입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적은 거고 청구 원인이라는 것도 적어야 됩니다. 신청 원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